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번 영상을 이어서 오늘의 수업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는요 127쪽입니다. 1, 2, 7쪽 교과서는 127쪽이고 학습지는 73쪽을 먼저 펼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학습지는 73쪽을 먼저 펼쳐보도록 해볼게요. 우리는 오늘은 바로 항일의병운동과 의열투쟁의 전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건데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73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영국과 1차 영일동맹을 맺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X로 생각되나요? O로 생각되나요? 자,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러일 전쟁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ing 중이죠. ing 진행 중입니다. ing 중입니다.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1차 영일 동맹을 맺었나?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습지에서 72쪽을 보면요. 72쪽을 보면 순서를 적어놨어요. 순서를 적어놨죠. 한일의정서. 이게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국권을 침탈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조약 5개라고 했습니다. 이 5개가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진행된다 했습니다. 그 5개 중에서 세계사적 흐름과 관련된 조약은 뭐가 있나요? 자, 한일의가 있죠. 이 한일의는 세계사적 어떤 전쟁 중? 러일 전쟁 중이란 거죠. 이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서양 세력과 조약을 맺어 우리 나라에 대한 침탈을 눈을 감아준다라고 확인한 조약 3개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한번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일산의격. 이 제1차 한일협약과 일산의격 사이에 우리의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을 침탈하는 것을 묵인하는 조약 3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하고 맺은 조약 무엇이었나요? 자, 일본과 미국이 맺은 것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죠, 여러분들. 가스라 테프트 밀약. 그리고 영국과 맺은 게 2차 영일동맹이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일 전쟁 끝나면서 맺은 조약인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었습니다. 포츠머스 강화 조약. 자, 이런 거 확인해 봤을 때 어디가 틀렸나요, 여러분들? 러일 전쟁 중에는 1차가 아니라 2차였습니다. 2차 영일 동맹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1차 영일 동맹은요, 참고로 러일 전쟁 전에 맺은 것이며 그 내용은 영국이 청나라를 침탈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눈 감아주고 그 반대로 반대급부로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영국이 묵인한다라는 내용이고 2차 영일 동맹은 영국의 대표적인 식민지였던 이 V자 땅, 그렇죠? 인도죠. 인도 식민지에 대해서 침탈하는 것을 일본이 눈 감아주고 대신에 영국은 일본이 한반도에 침탈한 것에 대해서도 또 눈 감아준다라는, 묵인해준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조약이 몇 차다? 그게 2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메가타를 차관으로 파견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서 이 질문은요,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을 아냐 모르냐를 묻고 있는 문제네요, 여러분들. 제1차 한일협약의 핵심 내용은 뭐였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제1차 한일협약은 고문을 파견합니다. 고문. 바로 고문을 파견한다라는 게 제1차 한일협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고문이 뭔지는 여러분들 이제 아나요? 바로 어드바이스입니다. 어드바이스. 조언해주는 사람. 자문해준 사람을 우리는 고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문, 친일적인 성향이 있거나 일본인을 대한제국에 자문해줄 수 있는,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한다라고 규정한 조약이 무엇이다? 그렇죠. 제1차 한일협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뒤를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그렇죠. 메가타를 차관으로 파견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메가타를 재정에 대해서 이 돈 굴리는 거 관련해서 뭐 해주는 거? 그렇죠. 어드바이스 해주는, 고문해주는 사람을 파견했다라는 거예요. 메가타를 고문으로 파견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차관을 파견한다라는 이 핵심 내용이 담긴 조약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국권 침탈과 관련된 조약, 한일의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제1차 한일협약이 나왔죠? 그러면 뭘까요? 이 차관은? 그렇죠. 바로 정미 7조약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미 7
조약에서는 차관, 즉 부장, 차장, 첫째, 둘째 바로 차관을 임명한다. 누구로? 어떤 사람으로? 일본인으로 임명한다라는 내용을 갖는 게 바로 정미 7조약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외교권을 상실한 조약을 맺은 결과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일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했다. 자, 이 문제도 이 외교권 상실한 조약을 아냐 모르냐를 묻고 있네요. 이 특징을 아냐 모르냐, 이 특징을 보이는 조약 명칭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을사늑약이라는 거예요. 을사늑약. 외교권. 우리나라가 주변 국가와 친구를 맺을 수 있는 권한이에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주권입니다. 주권의 하나의 구성인 외교권입니다. 이 외교권을 일본이 이제는 빼앗아가서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다른 나라와 우리 친구하자 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기고 이제는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일본아, 우리 이 나라와 친하게 지낼 건데 괜찮아? 라고 하는 게 바로 을사늑약이고, 이 괜찮아 물어봤을 때 그래 해 라고 지도하고 안내하는 그 기구가 어디냐? 바로 통감부입니다. 그 기구가 바로 통감부입니다. 이 통감부에서 초대 제1대로 온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다? 동그라미다. 이건 X라는 거죠. 이것도 X. 그래서 XXO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수능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수능입니다. 수능을 보면 가에 들어갈 내용을 묻고 있네요. 가에 들어갈 내용. 그러면 이 가가 무엇이 들어갈지 알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한번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러시아와 일본의 강화를 주선했고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을 벌였답니다. 그 계기로 강화를 맺고 전쟁을 종결했답니다. 무슨 전쟁을 말하고 있나요? 그래요. 바로 이거는 러일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 러일 전쟁. 바로 이거는 러일 전쟁을 말하고 있고, 이 러일 전쟁이 끝나기를 확인하는 조약, 러시아와 일본 간에 맺은 조약인 이 강화 조약을 뭐라 한다,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 결과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어떤 지배권? 독점적 지배권. 독점한다는 거예요. 영국, 러시아, 미국 등 서양 열강들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손을 뗀다는 거예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이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일본아, 너가 혼자서 독점적으로 이 한반도를 구워 삶든 알아서 해라 라고 확인을 받은 게 바로 러일 전쟁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러일 전쟁의 결과. 자, 그렇다면 러일 전쟁 결과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알아서 하게끔 가능하게 됐으니 가장 먼저 그래서 한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자주권을 상실하는 외교권을 빼앗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관련된 조약이 무엇이다? 외교권을 빼앗는 게 을사늑약이라는 을사늑약. 을사늑약과 관련된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라는 거예요. 1번. 청과 일본 양국 군대가 한반도에서 철수하였다. 우리 이거 저번에 배웠습니다. 어떤 조약 관련된 건가요? 그래요.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텐진 조약. 텐진. 중국 천진이라는 지역에서 조약을 맺은 텐진 조약이다. 3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다음에 배울 거고요. 4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무슨 사건이죠? 거문도 사건이고 누가? 영국이 점령했다. 어디를 견제하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라는 섬을 강제로 불법 점령한 사건이다 라는 거죠. 5번. 제네럴 셔모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거 어디서 배운 건가요, 여러분들? 그쵸. 바로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내용이고 통상 수교 거부 정책 그 흐름 속에서 배운 내용이 제네럴 셔모노 사건이다 라는 건데, 이 제네럴 셔모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쳐들어온 신미양요죠. 바로 신미양요가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35번 오른쪽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밑줄친 전쟁 중에 ing 진행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무슨 전쟁인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일본은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포츠머스 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되자 이토 히로부미는 이토는 우리 군신을 위협해 주권을 빼앗으려 했다. 이 전쟁이 뭘까요? 그럼 여러분들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은 전쟁이 바로 러일 전쟁이고요. 러일 전쟁. 그리고 주권을 빼앗으려 하였다. 우리의 주권을 구성한 건 여러 개 중에 가장 먼저 빼앗긴 게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 을사년에 맺은 조약. 그치? 을사늑약이죠. 바로 이거는 외교권을 빼앗으려 했다라는 말인 거죠.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늑약을 말하고 있다라는 을사늑약. 자, 그래서 일단 묻는 것은 전쟁 중에 묻고 있어요.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워나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 일본은요, 독도가 군사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해서 러일 전쟁의 승기를 잡고자, 러일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답은 1번은 맞는 사실이고요. 2번,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었다. 계속 말했죠, 여러분들. 우리 국권을 침탈해가는 조약 몇 개? 한일, 의, 정, 서 5개. 이 중에서 세계사적 관련 러일 전쟁과 관련된 조약은 한일의였죠. 이 한일의 중에서도 일본이 서양 열강과 조약을 맺어서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는 걸 확인받은, 승인받은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몇 개였나요? 그래, 바로 3개였습니다. 이 3개가 어디에 위치했었나요? 1차 한일협약과 그리고 을사늑약이죠. 제1차 한일협약과 을사늑약 사이에 미국과 맺은 가스라테프트 밀약, 영국과 맺은 제2차 영일동맹, 마지막으로 러일 전쟁을 끝낸 강화조약인 포츠머스 강화조약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맺은 가스라테프트 밀약 맞습니다. 3번, 일본인 메가타가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초빙되었대요. 고문을 파견하는, 어드바이스를 파견하는 조약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 아까 배웠어요. 한일의정서. 그쵸? 바로 제1차 한일협약이었습니다. 제1차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은 이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속하나요? 그쵸? 전쟁 중에죠. 전쟁 중에. 그래서 3번도 옳은 시기에 맞고. 4번, 대한제국이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을 박탈당하였다. 기후각서는 시기들 언젠가요, 여러분들? 한일의정서 언젠가요? 자,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이 중에 위치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일의정서는 아까 계속 말했다시피 처음부터 맺은 거다. 답은 4번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배운 교과서 내용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오늘은 이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번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볼 건데, 학습 목표는 총 3개입니다, 여러분들. 3개 중에서 그 중에 첫 번째 중심으로 볼 겁니다. 의병운동과 의열투쟁의 배경과 특징을 파악하면 됩니다. 즉, 의병운동과 의열투쟁이 왜, 왜 발생했고, how, 어떻게 전개됐는가, 이 전개될 때의 그 특징,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 전개됐을 때 그 캐릭터, 특징을 파악하면 여러분들은 오늘의 수업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 일본 제국이 손을 뻗치면서 어디로? 한반도로 손을 뻗치면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단원 제목, 국권 침탈의 모습이란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에 점점 마술을 뻗치는 점점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권을 침탈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주권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의 인격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을 모두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친구를 맺을 수 있는 권한, 내가 친구를 어떻게 임명할 수 있는 권한, 내가 친구와 싸울 수 있는 권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서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주권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주권을 빼앗아가는, 국권을 침탈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국권을 침탈해 갈 때 조약 5개가 있었죠. 계속 말합니다. 뭐 첫 번째가 한, 그리고요 1, 그리고 그쵸 의, 그리고 정, 그리고요 서. 여러분들 계속 말해보세요. 말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을 하세요. 한, 이거는 아까 말한 한일의정서. 이름 뭐죠? 제1차 한일협약. 이거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 뭐죠? 고문을 파견한다. 의는 뭐다 여러분들? 을사늑약. 을사늑약은 우리의 주권 중에서 무엇을 빼앗아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권한 뭐? 외교권. 외교권을 빼앗아갔고 그리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라는 사실. 정은 뭐죠? 정미 7조약 해가지고 여기서는 사람을 뽑는 인사권과 사법권 등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죠. 인사권은 여러분들 사법권이 아니죠. 입법권, 인사, 입법권 등을 빼앗아 갔다는 거. 이 인사는 특히 어느 자리? 두 번째 자리, 2인자 자리, 차관 자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인사권을 가져갔고, 서는 기유각서죠. 기유각서에서는 사법권을 들고 가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 인사, 입법, 사법권들 우리 주권을 행사하는 모든 권한들을 일본이 가져가면서 국권을 침탈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국권을 침탈해 갈 때 우리 선조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거만 있었는가? 함께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국권을 회복하고자, 국권을 지키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들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싸우자,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싸우자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자는 두 가지의 크게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는 의병운동과 하나는 의열투쟁입니다. 의병은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이야. 자발적으로 모인 대규모 군대 조직을 의병이라 하고, 의열투쟁은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소수의 인물, 한 명, 적게는 한 명, 많게는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친일파 세력들을 처단하는 게 바로 의열투쟁, 또는 개인적으로 저항하는 게 바로 의열투쟁입니다. 의병운동은 총 3번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무엇이죠? 을미의병, 그리고요 을사의병, 그리고 정미의병이죠. 여러분들 을미년에, 을사년에, 정미년에 일어난 의병들입니다. 의열투쟁은 이렇게 세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세 방법으로. 하우, 의열투쟁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우, 상소, 자결, 의거라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그렇다면 왜 발생하는 의열투쟁은 그 배경 무엇인가? why, 그 배경도 파악해봐야 됩니다. 을미의병도 아까 학습목표와 같이 이것들이 왜 발생하고, why, 왜 발생하고, 그 다음에 how, 어떻게 전개됐는가? how, 이때 전개될 때 그 특징도 파악을 해야 돼요. 전개 특징과 배경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의병은 순서는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이크가 날아가 버렸어요. 자, 을미사정남. 자, 따라해보시죠, 여러분들. 을미사정남. 그쵸? 을요일에 미사를 가는 정남이란 친구예요, 여러분들. 을요일에 미사를 가는, 기도를 드리러 가는 정남이란 친구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미는, 을은 뭐냐? 바로 을미년에 발생한 의병을 말합니다. 을미의병을 말하고, 사는 을사년에 발생한 을사의병을 말합니다. 을사의병. 정은 을정이 아니라 이거는 정미년에 발생한 정미의병입니다. 그리고 남은 남미의병? 아니에요. 이건 의병이 아니라 이 의병들이 완전히 쇠퇴하게 된 계기를 만든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남한 대토벌 작전을 말합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순서로 의병이 전개되다가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을 계기로 해서 의병은 완전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을미의병이 왜 발생했는가? 네, 왜 발생하게 됐는가? 자,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인물, 한번 사진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누군가 여러분들? 바로 명성황후죠, 여러분들. 명성황후가 이렇게 죽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가, 여러분들?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 을미사변이죠. 또 다른 배경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그쵸, 바로 머리를 자르고 있어요. 싹둑싹둑 자르고 있고, 여기는 이미 잘린 사람이죠. 이렇게 머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을미개혁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 하는가? 바로 단발령이다라는 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을미의병이 왜 발생했는가? Why? 왜 발생했는가? Why? 첫 번째, 명성황후가 시해된 어떤 사건? 을미사변이라는 사건 하나와,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 단발령이라는 사건 하나,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을미의병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단발령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한 이유는요, 이 당시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머리는, 이 머리카락은 부모님이 내어준 몸이 하나의 신체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신체. 이 머리카락도 신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자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는 건 곧 불효다라는 거예요. 불효자식이라, 불효자식. 그래서 이 머리 자르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다만 이 단발령 내린 나라가 어디냐? 을미개혁은 우리나라가 했지만 그거를 실제로 뒤에서 주도한 나라는 일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친일파를 대상으로 제거하는 어떤 의병, 을미년에 발생한 을미의병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을미의병은 그러면 전개가 되는데 이때 그 특징이 뭐냐면 특징은 참여 계층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계층 중심으로 보도록 할 건데, 자, 이 참여 계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누구냐? 유인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인석. 이 사진은 여러분들 교과서 127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인석. 자,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신분,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드나요? 그래요, 여러분들. 바로 굉장히 농민이나 어떤 노비나 피지배 계층 느낌은 안 들죠, 여러분들. 굉장히 정갈하게 한복을 입고 공부 좀 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신분인가, 이가? 자, 바로 유생입니다. 아이생, 나는 선생, 아이생, 아이선생, 유학생, 아이생, 유생. 이자도 유생입니다. 유생은 여러분들 딱 봐도 신분은 양반이죠. 양반. 또는 지배계층.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을미의병의 특징은요, 참여계층 또는 의병장들이 누구였는가? 어느 신분, 어느 계층이었는가? 바로 유생계층이에요. 유생계층들이 중심으로 하여 친일파들을 처단하고 그 다음에 일본 관인들을 제거하는 을미의병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05년에 을사의병이 발생이 됩니다. 을사의병은 그렇다면 왜 발생했는가? 을사의병 왜? Why? 왜 발생했는가? 자, 을사의병은 1905년에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1905년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조약을 하나 맺게 됩니다. 조약을 맺게 돼요. 어떤 조약을 맺었었나요, 여러분들? 한일의정서. 1905년에 외교권을 빼앗는, 침탈하는, 그렇죠, 바로 을사늑약이라는 거예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멸망했다라고 이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진짜 망했다. 외교권을 빼앗긴 것은 식민지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여기에 분노를 느낀 계층들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을미의병과 다르게 유생층에서 좀 더 나아가 참여계층이 확대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는 누구냐? 신돌석. 스톤, 밥, 굽, 남.
아닙니다. 박꿈남이 아니라 바로 신돌석입니다.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최소한 양반은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한복을 입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산적과 같이 굉장히 평민같이 편안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을사의병의 특징은 바로 평민층이 참여했다는 참여. 평민층이 의병장으로 평민층이 등장했다라는 게 을사의병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1907년에 가서 다시 또 한 번 의병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정미의병의 배경은 왜 일어났는가? 다음 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 인물은 고종입니다. 고종. 그리고 이쪽 사진은 뭘 표현하고 있는 것 같나요? 군대죠. 무슨 군대냐? 일본 군대가 아니라 대한제국의 군대입니다. 대한제국의 군대. 그렇다면 이 사진들을 왜 들고 왔는가? 이 두 사진이 바로 정미의병이 발생한 배경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배경은 이렇게 고종이 퇴위당하고 그 다음에 군대가 흩어지는 해산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정미의병이 발생한 배경이 그럼 무엇이냐? Why? 왜 발생하냐? Why? 왜 발생하냐? 먼저 고종이 강제로 일본에 의해 물러났다는 거예요. 퇴위했다는 퇴위. 두 번째로는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군대 해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가 보겠습니다. 고종은 그렇다면 왜 강제 퇴위당했을까요? 고종은 왜 강제로 물러났을까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자, 고종이 강제로 물러난 이유는 이 전에 맺은 조약과 관련됩니다. 지금 정미의병은요, 1907년쯤 됩니다. 1907년쯤. 그러면 고종 강제 퇴위 전에, 이 전에 맺은 조약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국권 침탈과 관련된 조약 뭐가 있었나요? 바로 을사늑약이다라는 거예요. 고종은요, 을사늑약은 내가 직접 도장을 찍지 않은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조약이다라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특사를 파견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요. 우리 영상도 봤습니다. 특사 파견. 자, 이 특사를 어디로 파견했었나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 네덜란드. 네덜란드에 있는 어디 지역? 헤이그라는 지역에 특사를 파견했지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지만 특사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였죠. 왜? 바로 열강들이 묵인했기 때문에 일본이 서양 세력과 맺은 조약들을 통해서 열강들은 모른 척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을사늑약이 부당하다라고 호소를 해도 서양 열강들은 들어주지 않았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일본은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게 됩니다. 또 군대 해산과 관련된 조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관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입법권을 빼앗아간 조약. 이게 뭐였나요? 바로 정미 7조약이었죠. 정미 7조약으로 군대가 해산되면서 의병들이 다시 한 번 더 전개가 됩니다. 이때 의병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해볼게요. 음소거를 풀고. 이 외국인은 영구현 신문사 기자예요. 여러분들을 취재하고 싶어. 취재? 그래서 부른 거예요? 고작 그딴 걸로 우리를 발각시킨 거예요? 발각이 아니라 부각이요. 당신들은 숨어있고 당신들의 적은 자신들의 만행을 속속 덮고 있어. 그 어떤 나라도 당신들의 투쟁을, 이 작은 나라의 슬픈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럴 때 조선의 사정이 외국에 알려지는 건
의미가 있어. 이방인이라 쉽게 떠드는 건가? 돕고 싶으면 차라리 총을 드시오. 미리 말 못해 미안하나. 내가 불렀어. 저희의 생각에 난 찬성했어. 이 작은 나라 하나 어찌되든 세상을 알려고 하지 않으나 우린 전해봅시다. 조선의 주권을 향해 나아가는 두려움 없는 걸음의 무게에 대해. 제가 하겠습니다. 사흘 전에도 저 아랫마을서 전투가 있었어. 일본군 4명을 사살했고 우리 측은 2명 전사, 3명이 부상을 당했어. 당신들은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병들은 말할 수 없이 용감하지만 무기가 별로 없어. 총포는 낡아서 불발이 많고 총알도 거의 다 떨어졌어. 알고 있어. 이렇게 싸우다 결국 죽겠지. 허나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소. 그 기자 양반은 당신은 외국인이니 외놈들한테 안 걸리고 무기를 살 수도 있지 않소? 우리에게 무기를 좀 사다 주시오. 돈은 지불할 테니까. I'm sorry. Unfortunately, I'm a 하지만 전 중공 기자로서 양쪽 모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I would like to 다만 take a picture of you today. Instead, 오늘 당신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서양인이 우리 의병의 참상을 보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오. 당신이 본 것을 세계에 전하여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시오. 맥켄지 양반, 우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도 줬어. probably this will be the only photograph of the righteous army. 아마 이 사진이 유일한 의병 사진이 될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정미의병의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찍은 사람과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름이 뭐였나요, 여러분들? 기억이 들렸나요? 바로 맥킨지라는 인물이었죠. 맥킨지라는 인물이 이렇게 의병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거 실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실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제 사진은 이렇게 다음 같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들? 자,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정미의병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사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입은 옷을 보면 어떤 직업 또는 어떤 계층인 것 같나요, 여러분들? 학생인 것 같다. 학생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것은 대한제국의 군복, 즉 대한제국의 군인입니다. 아까 정미 7조약을 통해서 군대가 해산되었다고 했습니다. 해산된 군인들은 그대로 그냥 집에 간 게 아니라 이 억울함을 우리 강제로 해산되었다.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의병에 참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 이 인물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신분 또는 어떤 직업, 어떤 계층인 것 같나요? 최소한 양반은 아니다라는 거죠. 양반과 같은 한복을 입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못해도 농민이나 또는 상민이나 아니면 노동자보다 수공업자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수공업자 등 일반 평민 계층들이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정미의병의 가장 큰 특징은요, 참여 계층들이 의병장이나 의병에 구성하는 이 사람들의 신분들이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128쪽에 보면 제일 아래에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아니라 그래프가 있어요. 동그라미 그래프. 자, 동그라미 그래프를 보면 직업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유생은 원래 어느 의병의 중심이었나요? 을미의병이었죠. 을미의병의 중심이었다가 을사의병, 정미의병을 거치면서 점차 농업인, 사병, 무적, 무직, 호수, 장교, 근데 상인 등 신분 계층들이 더욱 확대되고 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범국민적인 의병으로 변화했다라는 게 정미의병의 특징입니다. 이런 다양한 신분들이 구성해서 이제는 서울로 진공하자라는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서울로 진공하자. 이러한 다양한 신분 계층이 모여서 서울로 진공하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됐는데 이 진공작전을 펼치던 군대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13도 창의군이라고 합니다. 13도 창의군이라고 부르고 이때 총대장을 선생님 헷갈리네요. 이서영이 아니라 이인영입니다.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해서 13도 창의군을 조직해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병이 계속 확산되고 전개가 되다가 자, 그래프를 보면 언제 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들? 바로 1909년에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69,832명 참여했다가 1,891명으로 완전히 쭉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왜 떨어졌을까? 세상에 그냥 없어요, 여러분들. 떨어진 이유는 일본이 이 의병들이 거주하는 지역, 의병들의 거주지들을 모두 다 소탕하고 없애고 초토화시키는 작전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작전을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을 부르게 됩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들의 근거지가 모두 다 사라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니 의병에 참가하던 우리 선조들은 포기했는가? 포기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해외인 간도 지역으로 바로 만주에 있는 간도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서 독립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남한은 주로 어디를 말하냐면요. 여러분들 한화가 중심되는 충청도와 그 다음에 기아가 있는 전라도 충청과 전라도 일대를 남한이라고 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병이 이제는 왜 전개되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면 마지막으로 의열투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투쟁은 왜 발생이 됐는가? 자, 왜 발생했는가의 힌트는요. 이 내용들, 이 활동 내용들은 주로 언제 발생되냐면 1905년 이후에 전개됩니다. 1905년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1905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상소도 하고 자결도 하고 의고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905년에 무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바로 외교권을 빼앗는 뭐? 그래, 바로 을사늑약이란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의열투쟁은 왜 발생했는가? Why? 바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을사늑약은 부당하다, 잘못됐다, 반대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개되었다는 거고, 가장 먼저 상소,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하는 장지연이라는 사람은 시일야 방성되고 목 놓아 소리치면서 을사늑약은 반대합니다, 아니 된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민영환이라는 사람은 30만 동포들에게 이 을사늑약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을사늑약은 부당한 조약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결로서 그거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이 오적 5명의 친일파들을, 을사오적을 5명의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자신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자신있게 을사오적을 뻑 죽이려 했는데 실패는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장인환 전명훈이라는 이 두 인물은, 외교 고문인, 당시 친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외교 고문인,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서 외교 고문으로 파견된 스티븐스를 저격하게 됩니다. 어디서 있는가? 바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격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다음에 이토히로 부미를 처단하는 안중근 의사, 마지막으로 이재명이라는 의사는 당시에 이완용을 저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은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의열투쟁이 전개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학습 목표였던 의병운동과 의열투쟁의
배경과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면 밑줄 친 기억 이런 데 풀어봤나요? 이를 갈았답니다. 왜 2를 갈았을까? why? 왜 2를 갈았지? 왜? 자, 보면 국모의 원수를 생각한다 합니다. 국모. 이 국모를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 당시 고종의 아내인 국모인 어머니인 명성황후란 거죠. 그렇죠? 명성황후의 원수를 생각한대요. 그러면 명성황후가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원수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한 거예요? 명성황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시해당했다라는 거예요. 시해당한 사건을 뭐라고 하죠? 그게 을미사변. 결국에는 을미사변 때문에 why? 을미사변 때문에 이를 갈게 되었다는 거고, 문제를 쭉 읽어보면 더하여 부모에게 받은 머리털을 풀 베듯이 베어버리니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이에 쏘죠. 그래서 감히 의병을 일으켜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포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병을 일으킬 원인이 뭐란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그렇죠? 바로 이 국모의 원수 생각하면 이미 이를 갈았다라는 이 사건, 바로 을미사변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의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의병은 그럼 뭘까요? 을미사변을 배경으로 해서 일으킨 의병은 을미의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을미사변을 배경으로 한 을미의병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두 번째 질문, 안중근이 일본을 바라본 관점 어떻게 변화했는가? 자, 디귿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129쪽에 보면 이 디귿은 바로 무엇이다? 동양. 말 이 동양 지역에 대한 평화에 대해 어떻게 하면 동양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동양 평화입니다. 동양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동양 평화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일본이 처음에 러시아 시작할 때는 동양 평화를 유지한다 라고 말했죠.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켰던 명분은요, 서양 세력의 침략에 대해서 동양 세력들이 함께 막아서 우리는 동양의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나 뒤에 문장을 보면 러일 전쟁이 끝나니까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슬프다. 한국을 억압하여 조약을 맺고 점거했다는 거예요. 러일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직후에 맺은 조약이 뭐였나요? 그게 을사늑약이라는 을사늑약. 일본이 동양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러일 전쟁을 일으켰는데 보니까 러일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을사늑약을 맺어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동양 평화를 깨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동양 평화를 깨트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명성과 공군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러시아보다 더 못된 나라로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안중근은 일본이 처음에는 동양 평화를 지키는 나라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동양 평화를 깨트리는 원흉이다라는 거예요.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니 을사늑약도 체결하고 거기에 정리칠주약 체결하고 기후각서도 체결하게 되면서 외교권, 인사권, 사법권, 입법권 등 각종 주권들을 다 빼앗아가는 동양을 평화를 깨트리는 원흉으로 봤다는 거고, 그래서 내가 꼬리야 울어 하면서 누구를 쐈다? 이토 히로부를 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 같다는 거예요. 너희 동양 평화, 국권 박탈, 원흉이다라는 거. 해서 오늘 학습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